2018년 7월 11일 한국은 지금 밤 10시, 밤 1시 들어가는군요. 여기는 새벽 2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단상.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카메라가 한 대였었던 제가 어제 아주 앙증맞고 귀여운 딱 요것만 해요. 요것만한 카메라, 소니 카메라 한 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새 카메라로 테스트 촬영을 하는 중입니다. 카메라를 한번 만지려면 쉽지가 않아요.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작동법이 또 각각 달라요. 사양에 따라서 배우는 중인데, 첫째는 이 소화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 이제 내장 메모리는 내장 외장이 있는데, 메모리는 외장용을 큰 걸 넣었으니까 무한대로 일주일이라도 찍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배터리가 딱 요것만 해요. 요것만 한데 이거를 보조 배터리를 몇 개 더 사야 됩니다. 하여튼 한 개 가지고 얼마나 촬영이 되는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무한대로 찍을 것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 배터리가 끝나면 저도 끝나는 거고, 혹은 1시간이 넘어지면 저도 1시간은 가는구나, 한계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1시간이 넘어지려고 하면 끝을 낼 거고요.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 할까요? 이 SNS에 뜨니까 보니까 오늘이 황제희 씨 생일이네요. 생일. 황제희 씨는 저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언제 영상이 만들어져서 나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같이 있다면 뭐 맛있는 것도 좀 사서 드리고 싶은데 맘만 그렇지도 못했을지도 모르고요. 아니, 그때 결혼식에 못 갔으면 아이고 그때 못 가봐서 미안해, 미리 좀 연락을 하지 그랬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못 갔더라도 나중에 축의금 부의금은 주면 돼요. 장례식에 못 갔으면 부의금이고요. 근데 갔다 여기서 미국에서 돌아가서 그때 생일날 밥을 못 샀으니까 지금 사도 되겠느냐, 그럼 된다고 하겠지 안 된다고 그래서 사게 될라는 건 모르겠지만 마음은 하여튼 그렇다. 그 이야기부터 일단 꺼내놓고, 그리고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새벽 단상 계획에 있지 않았어요. 이 카메라가 와서 워싱턴 단상 그냥 하는 겁니다. 카메라 테스트로.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좋을 때 깜빡 죽는 사람이 나쁠 때 완전 돌아섭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하는 말 중에는 좋아도 너무 환장하지 말아라. 대신 싫어도 너무 딱 자르고 왼수가 질 정도로 싫어하지 말아라. 아니, 좋으면 얼마나 좋을 것이며 또 싫으면 얼마나 싫을 것인가. 사람 관계라는 게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잘 나타나는가 하면 나쁜 관계가
만들어질 적에 그때 나타납니다. 그때 단칼에 그러니 그 인간 그럴 줄 몰랐어. 상종하네. 자르는 것보다는 두 번, 세 번, 네 번 한 수 접고 두 수. 그걸 성경에서는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죄를 범하면인데 몇 번씩 용서할까요? 하고 예수님께 물었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우리나라는 3, 3번 아니에요. 예수님 대답이 뭔가 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번 용서하라는 건데 7749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왜 용서해야 되느냐? 내가 용서받지 못할 놈이다. 하나님이 볼 적에는 너는 죄악 덩어리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와서 죽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죄가 하늘을 찌른다 그겁니다. 우리의 죄가 7번씩 70번을 용서받아도 쌀 정도로. 그런데 내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느냐. 마침 지난주 여기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갔더니만은 류울영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류울영. 내가 주보를 이렇게 쭉 검토해 보니까 전주에 4,200명인가 그렇더라고요. 나온 사람이. 헌금이 한 주에 얼마인가 이렇게 보니까 2억 2천 정도 나왔어요. 20만 달러 나왔으니까. 마침 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본문 속에서는 너는 죄가 깨알 만한데 용서를 못하지 않느냐. 깨알씩 5번 용서하고 3번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를 했다느냐. 나는 깨알에 한 자루를 너를 용서했다. 그래서 용서해 주었더니 가서 깨알 하나, 그걸 이제 달란트라고 하는데 1만 달란트면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하면 상상이 안 되는 수십 백억 됩니다. 그거를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가서 겨우 한 데나리온, 돈 100만 원, 10만 원 그거 안 준다고 형제를 가옥에 가두라 하느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다 좋을 땐 좋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나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라는 게 꼭 그래요. 특히 부부관계가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살기 시작할 적에는, 연애할 적에는 죽고 못 살지. 그런데 좀 살다 보면은 이것저것 가까울수록 흉이 나옵니다. 흉이 나오면 부부간에 싸웁니다. 그리고 싸우다 결국은 집 나가버려, 이혼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 전에 아유 저 인간하고 못 살아 보따리 싸들고 애는 어떡할 거냐. 아유까지 애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줘. 이렇게 하고 애도 집어내버리고 나가버립니다. 이제 그런 것이 지금 내가 말한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말하면은 490번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니 깨 한 자루 한 가마니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평생 깨 한 자루 용서하겠어요? 깨 2톨 1톨 실수했다고, 성질 부렸다고, 돈 못 번다고, 술 먹었다고, 성질이 희한하다고 이혼하기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끝장납니다. 어떻게 끝장납니까? 인구가 끝나는 거죠 뭐. 그리고 자식을 누가 키울 겁니까?
자식이 내 인생 살아주느냐고 집어내버리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세상이 아니라 동물을 닮은 개돼지, 짐승의 세상으로 변하고 맙니다. 내가 이런 걸 알기는 아주 그냥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과연 행동이 그렇게 하느냐? 나도 그걸 잘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옛말에 철나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철이 나기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도 70년, 80년, 90년을 살아도 철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철, 어떻게 하면 철이 날까요? 글쎄요, 저에게 묻는다면은 내가 누구냐? 너는 내가 먹는 음식이 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몸이 바뀐다. 왜 우리가 쉽게 그러잖아요. 가려 먹지 말라고. 왜 가려 먹지 말라고 합니까? 가려 먹으면은 몸이 균형 발전이 안 일어나는 거죠. 편향 발전이 됐죠. 편중 발전하는 거죠. 세종시가 이 가려 먹으니까 신도심만 발전하는 거고 구도심은 발전하지 않는 거고 아름고등학교에서 그 해괴망측한 말을 해서 교육 감히 2번씩 사과 성명을 내고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균형 발전이 안 되는. 그건 세종시 이야기고 더 크게 올라가면 대한민국 정치 이야기입니다. 여야가 어쩌고 저쩌고 그 싸우고 대통령이 둥이라 감옥 보내는 그런 나라가 어떠냐. 이거 100번 옳은 얘기죠. 그건 감옥에 가야 된다. 그것도 또 100번 옳은 얘기죠. 문제는 사람이 얼마만큼 살다 보면 관계가 나빠질 때 그를 용서하느냐는 건데 용서하면 세상 꼬라지가 되겠느냐. 이런 것이 복잡한데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음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나는 어제는 이 미국산 배추에다가 우리 집들 앞에 들깨가 많이 나요. 이 뜰에. 그러니까 들깨는 들깻잎을 아직 비가 여긴 안 왔는데 비가 오면 저게 막 내 키만큼 큽니다. 도저히 다 못 먹어요. 그 들깻잎에다가 배추, 푸른 배추를 돌돌 말아서 된장을 조금 넣고 길쭉하게 해서 숟가락같이 탄탄히 말아가지고 손녀딸 큰애 하나 주니까 아유 맛있어요. 아유, 맛있어요. 진짜 잡숴보세요. 또 작은 애 주니까 아이고 맛있어요. 또 막내 주니까 아이고 맛있어요. 그걸 싸가지고 애들을 먹였습니다. 된장 조금씩 중간에 바르기도 하고 거기다가 볶은 새우 같은 거 하나씩 넣어가지고도 주고 밥도 먹고 그거 먹어라. 아 맛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말했습니다. 너 내가 워싱턴 DC에 나가서 갔다 와서 그 말 했지? 내 눈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응급실에 가야 될 중환자로 보이더라. 아, 참 내가 여기서도 말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내 허벅지 2배, 3배, 내 엉덩이에 5배 막 이만 그렇다 그랬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입에 좋은 것만 먹어서 그래요. 그걸 부모가 고르게 먹도록 가르치고 안 먹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언제 고대목에서 어려워요. 안 먹는 아이를 쟤는 김치 안 먹어 이러면 안 돼요. 부모가. 그러면 그냥 평생 김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쟤는 그거 안 좋아해. 이거를 쉽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안 좋아한다고까지 넣어요. 그러면서 걔는 체질상으로 그걸 안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음식은 안 먹습니다. 지가 의도적으로 안 먹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들어가서 접하지 않으니까 체질적으로 먹을 수가 없게 돼요. 쟤는 김치 안 먹어. 쟤는 된장 안 먹어. 이것은 말을 바꿔야 됩니다. 쟤는 김치를 조금밖에 아직 안 먹어. 김치 먹는 걸 배우는 중이야. 쟤는 술 안 먹어. 그래, 난 술 안 먹어. 술이요? 술 배우기 쉽습니다, 그거. 하루에 한 숟갈 먹고, 그 이튿날 두 숟갈 먹고, 세 숟갈 먹고, 꾸준히 먹고, 그러면 나중에 10숟갈 먹고, 나중에 100숟갈 먹고, 그대로 나가면요. 술 하루에 10병, 5병도 먹을 수 있어요. 오랜 기간이 지나면 그 체질이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변해가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꼭 먹어야 되겠으면 안 먹어 하지 마는 게 아니라 넌 아직 이걸 안 먹지 이제 내일 모레는 잘 먹을 거야. 지금은 이만큼만 먹어봐. 그냥 맛만 봐. 옛날 허준이란 드라마를 보면 임금님의 탕제에 사약을 넣는 게 있습니다. 그 뭐라고 그랬더라 이름이. 그 독약을 넣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허준이 그것 때문에 잘릴 뻔했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다가 독약을 넣는다고 하니까 그런 처방을 낸다 하니까. 근데 그걸 안 넣으면은 그 임금님이 죽어요. 건강을 회복을 못해요. 허준이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 큰 싸움이 났지만 결국은 그걸 넣어서 임금님이 그걸 알고 내가 어이를 믿고 이걸 먹어보겠다. 이거 먹으면 다들 죽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먹어보겠다. 믿고 먹었더니 과연 일어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식은 약은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서 탕제가 되듯 음식도 치료약이 되듯 여러 가지가 섞여 들어가야 몸이 균형 발전이 됩니다. 어떤 음식은 눈에 좋고 어떤 사람은 코에 좋고 내장에 좋고 간에 좋고 위에 좋고 머리에 좋고 손톱에 좋고 머리카락에 좋고 피부에 좋고. 한국이 세계에서 음식을 제일 잘해 먹는 나라입니다. 미국에 와보면 알아요. 미국은 그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어도 그걸 그렇게 잘해 먹을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음식에 대한 그래도 미국 사람들 장수하는 사람들 많죠? 그건 뚱땡이가 아닙니다. 뚱땡이 장수하기 어려워요. 우선 몸을 빼야 돼요. 그 음식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음식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내가 무슨 음식 연구가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인간성 연구가입니다. 인성학 당장이잖아요. 사람이 술을 많이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이 치우치면 안 돼요. 술 아무리 못 먹는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하루 반잔 하다가 한 잔 정도는 먹어서도 별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도 한 잔까지는 뭐 괜찮다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그 몸이 흡수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을 즐겨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즐겨서 먹지 말아라. 아무리 싫은 것도 먹고 좋아하는 것도 좀 덜 먹어라. 내가 채소 야채 하니까 채소 야채만 먹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탄수화물 먹어야 돼요. 거기다가 지방 먹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러니까 한국의 비빔밥 문화라든가 상추쌈 문화 같은 게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은 잠이 잘 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특히 채소를 많이 먹으면 잠을 잘 자요. 내가 지난번에는 똥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변을 막 이렇게 보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고 막 이렇게. 사람이 잘 먹어야 잠이 잘 오느냐, 잘 빠져야 잠이 잘 오느냐, 잘 빠져야 잠이 잘 옵니다. 나는 잠깐도 가만히 못 있어요.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나는 가만히 잘 있어요. 하루 아니라 일주일, 열흘이라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금식 기도를 한 5일, 일주일 해보면은 가만히 있을 일이 있어요. 가만히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맹놓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기도만 하면서라고 할 수 있는데 큰 아이들은 자꾸 뜁니다. 왜 뜁니까? 세포가 하루에 120억 개씩 늘어나요. 120억 개의 세포라면 엄청난 거죠. 그게 늘어나려면은 자꾸 이렇게 띄워줘야 됩니다. 건드려줘야 그게 원자폭탄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크는 거예요. 그게 안 뛰고 애가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는 안 큽니다. 그 자꾸 팡팡 뛰고 막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막 왔다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나가 어린 거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애가 힘차게 우는 것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노래소리. 나는 오래됐어요. 아이들 우는 소리를 힘차게 울어라. 참 그것이 욕망입니다. 나 불만 있어 말은 할 줄 모르고 나 배고파 나 더워 나 취했어 내 이제 자아가 형성돼서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흐름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은 꽝꽝 울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우는 아이가 씩씩한 아이고 그 아이가 담대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유망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울면 나는 무조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울면 그칠 때까지 그걸 봐요. 저 아이가 무엇인가 자기에게 욕구와 욕망이 있어서 그것을 갖기 위해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민처럼 그 골을 넣기 위해서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우는구나. 신기한 일이죠. 어린아이가 그 우는 거 보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잠을 잘 잡니다. 어제는 몇 시간을 잤냐? 하여튼 2시 정도 3시 사이면 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중요한 일들이 뭡니까? 뭐 글 쓰는 거, 뭐 이런 영상 만드는 거, 편집하는 거, 많아요. 공부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한 6, 7시 되면 또 들어놓 잡니다. 그러면 이 집엔 또 8시에 밥을 먹어요. 그럼 밥 먹고 바로 운동 나가죠. 어떤 때는 밥을 내가 찾아 먹고 나가기도 하지만 뭐 식구들하고 같이 먹고 운동 나갔다 와서 다시 잡니다. 어제는 운동을 그제 세게 해서 어제는 안 가도 되겠어서 안 갔어요. 오전 내 잤어요. 며느리가 이번 주간은 집에 있습니다. 애들하고 노니까 위에서 막 꽝꽝꽝꽝 뛰어댕겨. 애들이 뭐 셋이니까 얼마나 뛰겠습니까? 미국은 집이 콘크리트 집이 대부분 아니고 목조 집이 많습니다. 나무 집이 있으면 콘크리트도 들어갔습니다만 잘 어울려요. 뛰어다니면은 그렇게 그 바닥이 보이는 것 같은 게 예쁠 수가 없어요. 왜?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나는 안 뛰잖아. 애들이 그렇게 뛰어야 큰다. 그러니까 싸워야 큰다는 말이 그 명언이에요. 오후에 자고 저녁 먹고 또 자고 그렇게 하고 시차는 이제 꼭 됐으니까 8시 9시 그때 또 자가지고 9시에 잤나 몇 시에 9시쯤 잔 거네. 열나 열둘 하나 둘 5시간 또 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성격이 좋습니다. 잠을 못 잔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요. 그 이해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제 손녀딸들하고 이렇게 가족이 식사하면서 한 말인데 밥을 골고루 먹는 사람이 이해심이 많고 성격이 좋다. 사람이 좋기만 하고 이해심만 많으면 뭐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행복 호르몬 이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것이 그래야 나와요. 잠을 잘 때 살도 빠진다는 이 놀라운 이치. 잠 못 자는 사람 살 안 빠져요. 뚱뚱해져요. 잠 못 자는 사람 이해심 없어요. 잠 잘 자려면은 음식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려 먹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부부간에 형제간에 남과의 관계에서 상하간에 동료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도량이 있습니다. 그게 효소죠. 그런 약발이 음식 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죠. 김치 속에 그게 있고 된장 속에 있는 게 있고 치즈 속에 있는 게 있고 빵 속에 있는 게 있고 야채에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사람 만드는 것에 제일 기본은 음식 먹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은 인생이 괴로워져요. 스스로가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그 고민을 잘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술에 의존하는 사람이 그걸 잘 극복을 못합니다. 술 안 먹으면 말도 하기 싫어요. 술 안 먹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은 그래도 괜찮아. 문제는 마약입니다. 마약까지 가게 되면 그 마약을 주사 맞거나 흡입하지 않으면은 심정이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중된 겁니다. 고른 발전이 안 일어난 거예요. 애가 똑똑한 뭐하고, 애가 노래 잘하면 뭐라고, 애가 얼굴이 예쁘면 뭘 합니까? 성격이 나쁜데,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소화를 못 하는데, 알고 보니까 성추행하고, 성희롱하고, 이성관계가 온전하게 이성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데, 그 삐뚤어진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우리 집에서 뭐처럼 이제 가족이 모이니까 가끔 한 마디씩 툭툭 던집니다. 뭐라고 던집니까? 우리가 지금 얘들하고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지 않느냐. 여러분들 지금 한 상에서 아들, 딸, 손자, 손녀랑 이렇게 밥을 먹습니까? 그게 찰나 순간에 지나간다. 아들, 딸하고 쌍에서 밥 먹는 게 이게 뭐 영원할 줄 알지 장난이 아니다. 나도 그런 날이 있어서 알아요. 나도 그런 날이 있어서 아는데 아들, 딸, 애들 엄마 그리고 장모, 처남 우리가 6식구였었어요. 찬양하러 15년 8월 다닐 때 그 또 와서 밥을 도와주는 아줌마까지 있었어요. 딸이 7식구.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교회 순회 갔다 와서 밥을 먹습니다. 늘 그랬어요. 근데 벌써 이거 우리 아들이 워싱턴에 온 지가 13년째 들어오던 딸도 시집 가서 큰애가 10살 아니 10살 12살이네 12살 만 12살이네 비행기표가 어른 티켓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혼밥입니다. 혼자 밥을 먹습니다. 여기 와서 가족하고 이렇게 손녀딸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먹을 때마다 새로워요. 새로워요. 자, 내가 3년 후에 왔다. 이제 방학 끝나면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미국은 중학교가 2년까지밖에 안 다닙니다. 고등학교가 4년제예요. 지금처럼 15, 16, 17, 18 햇수로 4년 만에 내가 왔거든요. 그러면 18, 19, 20, 21년에 만일에 온다. 지금처럼 햇수로 4년 만에 온다. 그러면 1, 2, 3 고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우리 큰애가. 참
고등학교 3학년, 미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은 어떠한 환경이고 어떤 형편인 걸 내가 몰라야지, 경험 안 했으니까. 엄청 바쁠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 내후년에 대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느 고등학교를 갔을런지, 그럼 애는 얼마나 컸을런지. 우리 아이가 반에서 제일 꼴찌였었대요. 꼴찌였었는데 지금은 중간쯤 간대요. 제가 웃어요. 내가 제일 찍었었다고. 그런데 공부는 제일 잘했습니다. 하여튼 학교에서 제일 잘한 게 아니라 이 일대에서 제일 잘했어요. 버지니아에서. 그러니까 특수학교로 걔가 대통령상 받고 갔다는 아이인데, 큰애가. 그래도 그게 청양고추, 작은 고추 맵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맵고 야무지고. 걔가 왜 그러냐? 걔가 한국 애들보다 더 한국적으로, 엄마 아버지보다 더 한국 음식을 잘 먹어요. 아침에도 뭐 여기는 시리얼 뭐 이렇게 먹는데 걔는 밥 달라는 때가 많대요. 한국형 음식을 먹어요. 우수하다. 매운 것이 왜 매우냐? 내가 걔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매운 게 왜 매우냐? 지가 살으려고 매운 거예요. 벌레가 전부 다 먹으려고 대들면 그거를 벌레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막 독한 향을 품는 게 그게 매운맛입니다. 마늘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파도 그렇고. 배추에게도 그 향이 있고 맛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기르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공격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되고, 성장이 돼도 지품질이 안 좋다. 걔는 매운 것도 잘 먹어요. 매운 거를 잘 먹으면, 매운 거 잘 먹는 사람이 똥배가 잘 안 나온다. 배가 뱃속에서 매운 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은 하여튼 매운 것이 그렇게 중요한 맛이다. 자, 그런데 4년 후에 왔다 하면 제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한상에서 밥을 먹을까? 내 아들이랑 그 며느리한테 이거 잠깐이다. 내가 그때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없어서 못 본다. 머릿속에 있다. 우리 아들이 어린아이였을 적에, 우리 딸이 어린아이였을 적에 교회에 순회 갈 때 같이 데리고 갔어요. 방학에는. 이 방학에는 전국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게 오래됐죠. 15년 동안은 그렇게 했으니까 성장기를 교회 순회를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가수는 애들 데리고 가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가수는 애들을 데리고 가면 더욱 은혜가 된다 그래. 이걸 보기 좋다 그 뜻이. 그렇게 다니면서 한상에서 밥을 먹었는데, 혼자서 지금 밥을 다 혼자 먹으려고 대들면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납니다. 참 웃겨요. 야, 이거 혼자 밥을 먹는구나. 그때가 좋았구나. 근데 지금 내가 그 좋은 세월을 여기서, 아까운 날들을 이제 닷새만 더 있으면 내가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무엇이냐? 가족이 음식, 그래 가족이라는 말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밥식자의 입구자입니다. 밥 먹는 입이 이거 가족이고 식구예요. 그제 KBS 앵커 김진원 앵커, 이제 정년한 국장 김진원 국장 손자 봐가지고 사진을 9장, 16장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할아버지 바보 할배 됐다고. 바보 할아버지 됐다. 매일 보고 싶지. 매일 자기 아들이 그렇게 이쁘면은 참 그 미친놈 소리 들어요. 칠불추리 소리 들어요. 그런데 손자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손자 손녀는 자기 아들 딸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돼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밥 먹는 것을 가만히 밥상을 들어보면 어느 걸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다잖아요. 자기 논 물고에 물 들어가는 거 하고 자기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구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 아이들 밥을 이렇게 뻗어서 먹는 거 보면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신기하고, 근데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죠. 이제 철이 나면 그런 게 이제 보입니다. 할아버지가 되고 하면. 철이 났다는 것은 참 좋은 일 같지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철이 젊어서는 안 납니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해줘도 젊은 사람들 아이고 뭐 맛있는 거 그 맛있는 거 소리 좀 하지 마라. 맛있는 거 먹어라. 왜 사느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산다.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다.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맛없는 것도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왜 맛없는 걸 먹어야 합니까? 사람이 부부간에 싫어질 때 이혼 안 하려면 맛없는 걸 먹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절연이 안 되려면 맛없는 걸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내 입맛에 닫습니까? 어떻게 부인이, 어떻게 남편이 내 마음에 들겠어요? 음식을 맛없는 걸 자꾸 먹으면 마음에 안 드는 남편도 그러려니 하고, 그것도 이쁘고, 마음에 안 드는 마누라도 저게 매력이다. 내가 저게 마음에 든다니까 장미는 가시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쫓는 사람은 맛없는 거는 안 먹는다는 말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맛있는 거 사준다. 아까 내가 황제희 대표님한테 맛있는 거 얘기를 했는데 맛없는 거 한번 사드리면 어떻겠어? 맛없는 거, 세상에 맛없는 게 있어요. 맛없는 건 안 먹지. 나는 맛없는 것도 먹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맛있는 것만 먹으면은 편향되고, 맛있는 것만 먹으면은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결론인즉 맛있는 것만 찾는 사람은 무조건 불행합니다. 자기 심정이 복잡해. 왜? 저 인간을 이해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비행기에서 폭격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막을 대책이 없잖아요. 바닷속에서 미사일이 올라와 가지고 때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방어력이 없잖아요. 전쟁과 우리 몸이 살아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 몸이 사는 것이 전쟁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 며느리, 선자녀에게 여기 와서 그것도 이것도 교육이라고 또 이렇게 풀어놓으면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육이 아닌 것 같이 그냥 한 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예요. 어쩌다 그냥 얘기가 생각이 나면 한 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하여튼 맛있다는 것만 먹이면은 잘못 키우는 엄마고, 애가 그 싫어한다고 애 하자는 대로 하면 애를 고아를 만드는 거다. 누가 고아를 만듭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고아를 만든다니까. 지멋대로 크려면은 짐승이지. 그런데 그 지멋대로 안 키우고 그럼 다 큰 자식을 내 멋대로 키우느냐? 아니에요. 그것이 성장 주기별 인성 증감 지표라는 게 내 인성학이라는 책에 보면 있어요. 몇 살까지는 100% 부모 뜻대로입니다. 그런데 5, 8걸 올라가면 5%, 10%, 10살이면 한 10%, 20살이면 절반 정도 이렇게 의견을 조아르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갖다가 애 좋다는 대로 키우는 부모는 자기 자식을 고아를 만드는 거다. 애미 없는 싸가지 없는 자식을 키우는 거다. 그건 지멋대로 가가지고 지멋대로 화장하고 지멋대로 화장해야지 나이 들면 지멋대로 짧은 치마 입고 지멋대로 뭐 눈썹 붙이고 그리고 뭐 그 몸에 해로운 거 맨날 버터 치즈 들은 거 무슨 뭐 햄버거 피자 뭐 이런 것만 먹고 치킨
튀긴 거 치킨도 또 이렇게 백숙 같은 건 잘 안 먹어. 또 백숙 같은 게 좋은데, 그래서 그거 기름에 튀긴 거만 먹고 그러면서 교실 안에서 공부하라고 성질이 아주 나빠집니다. 인간관계가 지금 세종시에서 이런 거를 좀 잘못하고 있어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 자연 음식을 먹고 고기는 다음에 얘기할 망정, 일단 환경이, 공기가, 자연의 공기를 자주 써야 돼. 햇빛을 아침에 딱 보아야 사람이 정상적인 무장이 됩니다. 무슨 무장? 몸 육체 체질 무장도 되지만 두뇌 무장이, 한번 나갔다 한두 시간 걷고 들어오고 햇빛 보고 들어오면요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자, 카메라를 새로 사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영상 무엇을 테스트합니까? 저 배터리 하나가 몇 분간 촬영을 해주나를 보는 거예요. 일단 기본이 1시간은 됐으면 좋겠어요. 배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것만 뭉치가 2개입니다. 이 2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카메라 1번. 메인 카메라는 이래요. 이렇게 두꺼운 거 뒤에 주먹만한 게 달려서 여러분들 잘 안 보았어서 모르지만 그 용량이 얼마나 큰가 몰라. 그런 것도 그거보다 3분의 2 되는 거 이만한 거 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한 거 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보조 배터리. 그런 게 다 만만찮은 돈들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얇다 그랬잖아요. 요만한 거라고. 그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찍는가. 그러면 어느 행사에 갈 때는 이게 얼마를 찍어야 되니까 일단 이게 1시간은 촬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게 날짜가 흘러가고 하면 이게 충전하고 또 쓰고 하면 이게 절반으로 줍니다. 이게 배터리를 또 자꾸 사드려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찍는 건데 지금 한 30분 조금 남짓 찍은 것 같네요.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봅시다. 다음 이야기는 정치 얘기해 볼까요? 문화 할까요? 예술 할까요? 국제 할까요? 안보, 외교 할까요? 미국과 한미 할까요? 남북 문재인, 김정은 할까요? 김정은, 트럼프 분석 그런 거 할까요? 아유, 의료, 건강, 보험, 복지 참 하려면은 끝이 있겠습니까? 근데 보통 사실 그런데 할 얘기들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할 얘기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교육 가지고 얘기하려면 내가 한 달을 얘기하라도 할 게 있어요. 내가 복지를 얘기하라도 내가 그 여러 번을 뛰었습니다. 내가 무슨 라이센스는 안 받았어요. 내가 그거 가지고 뭐 취직할 일도 없고 써줄 일도 없고, 그래 복지학이고 또 상담학이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먹고 책만 봐서 그래요. 공부만 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없는 게 3가지다. 돈이 없다. 이제 얻은 거 이제. 그리고 이름나고 명예, 조용필 뭐 이렇게 알아주는 이런 이명이 없다. 이 명예를 쟁취하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돈 버는 것에 관심 없고 명예를 얻는 것에 관심 없고 왜 대도 않으니까. 그리고 또 없는 것이 이권에 내가 어둡고 이권에 재주가 없다. 그러니까 돈 없지, 이름 없지, 권력 없지,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 그냥 맹탕이야. 아주 그냥 실속 없어요. 실속을 무엇에 두느냐? 근데 나한테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상당한 두뇌가 있습니다. 내 머리는 내가 감히 하는 말인데 나하고 똑같이 공부해서 나 이길 사람 없어요. 만일에 천지가 개벽이 돼서 지구가 화성의 환경이나 수금지 화명으로 우주 환경으로 딱 바뀌어서 말도 다 쓸 수 없고 문장도 다 필요 없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서 우주 언어를 배운다면 내가 1등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머리가 아픈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머리야 이게 없어요. 이 머리 아픈 적이 없고 내가 장이 좋습니다. 이 배탈이 한 번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뇌가 건강해요. 이 두뇌 건강에는 우리 집안이 알아줍니다. 나로 아들로 아이들로 머리가 굉장히 근데 머리 좋아가지고 뭐 하느냐 그러죠.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거 해야 돼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과학자들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일을 해야 돼요. 문학을 할 사람은 문학을 하고 법학을 할 사람은 법학을 하고 그리고 농학을 할 사람은 농학을 하고 이 뭐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일을 해야지 육체 노동이 아니라 두뇌 노동을 해야죠. 무엇이든지 들으면 그런 게 생각이 많이 나고 잘 떠올려지고 본 것이 있다 보니까 아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게 그렇다 하는 판단이 많이 서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현재에 돌아가는 것, 세상을 돌리는 것은 나라를 돌리는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는 참 우리나라 정치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국민의 뜻, 국민의 뜻. 사실 국민이 뭘 합니까? 국민이 좋다면은 그게 법이요. 아이고, 그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니까. 맞는 말이지. 그러나 국민이 판단을 잘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나라 건국 정신에 보면요. 3.1운동 정신이 있고, 임시정부 정신이 있고, 우리나라 헌법 제정 정신이 있고,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독립협회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립협회 정신이 그것이 3.1운동의 화약,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그 독립협회 정신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조선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이다. 이거는 영원한 명언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이 잘못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돌아가는 거,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는, 삶이 돌아가는 거, 우리 집에 수도가 들어오는 게, 전기가 들어오는 게 다 정치 아닙니까? 우리 집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법이고 정치 아닙니까? 등기소가 불타버리면 어떻게 내 집이 내 집이에요? 아니 군청, 읍사무소, 시청이 불타버리면 우리가 부부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내 자식이라는 법적 증거가. 폐지하고 김정일이가 내려와서 김정은이 내려와서 다 없애고 재산 다 몰수하면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빼게. 이건 정치가 중요해요. 그 대통령이 중요하고 그래서 정당도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자유한국당 참 안타깝습니다. 세종시 의회를 예를 들면 세종시 의회가 그냥 브레이크 없는 최고의 악셀레터로 무장했습니다. 뭐든지 안 될 게 없어요. 내가 볼 때. 이준희 시장이나 최기준 교육감이나 뭐 뜻하는 게 있으면 그냥 프리패스 자동 통과. 이거는 시의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조금 신중한 발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의원 18명 중에 17명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이게 한층 좋은 겁니다. 옛날로 말하면은 위신정우회라고 해서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국회의원 3분의 1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3분의 1만 차지하면 3분의 2가 돼요. 개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유신헌법 아닙니까? 그때도 이렇게 만땅은 없었어요. 이거 지금 몇 프로입니까? 95%입니까? 96%입니까? 이렇게 유신정권 때 그때도 국회가 세종시처럼 17대 1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도 18명이면 13대 5라든가
12대 6이라든가 심하면은 15대 3이라든가. 세종시는 이게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참 걱정됩니다.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시장님 교육감님 내 말에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아닌 걸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후면에서 보니까 정치와 무관한 인성학당장이 눈으로 보니까 새정치의회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 참 그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단점이 있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장점 10개보다 단점 하나가 더 무서운 겁니다. 밥이 한 그릇에 99.99%가 쌀이라도 거기에 쌀 한 톨 같은 돌이 들어가면 그 밥은 그만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못 먹어요. 돌이 몇 개나 들었는지 모르니까. 박영미 의원 비례대표 한 사람이 자유한국당에서 갔는데 세종시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서울중앙당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제 이제 100명 중에서 10명의 비대위원장 선임을 마쳤다지요. 비대위원장에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재미있잖아요. 이국종 아주대 교수 수술 잘하니까 새누리당이 뭐요? 자유한국당 와서 수술하라고 칼제비를 전해서 그 물망에 올라서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참 재밌어요. 그게 무슨 외상입니까? 몸입니까? 수술을 하게. 아니 근데 그분이 그 좀 유명한 의사니까 수술하는 거나 정치 수술이나 그 원리는 정상에 올라가면 모르겠어. 하여튼 더 웃기는 거는 도울 김용옥 하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 노 대통령 시절에 도울 김용옥 그 사람이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성결교단에서 사실은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날이 넘고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꼰대가 됐죠. 그리고 얼마나 유식합니까? 그 사람은 근데 진보 중에 진보입니다. 진보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수술을 한다. 자유한국당을. 아유 말은 돼.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고 나는 보여요. 근데 둘이가 너무 안 맞으니까 나 그거 안 해. 나 그 사람들 그거 가서 그거 할 마음 없어 그래가지고 불발이 됐습니다만 지금 누군가 물망에 올라가는 거 모르겠어요. 뭐 감춰져 있으니까 황교안 뭐 김황식 뭐 반기문 뭐 그건 대부분들 다 나 거기에 비대위원으로 안 간다고 하던데 글쎄요. 근데 그 박근혜를 탄핵한다. 땅땅했던 이정미 전 현재소장. 야, 참 그 사람도 그 비대위원장 물망에 올랐더라고요. 그 가면 재밌을 것 같아. 그 양반이 가면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 코미디는 박근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그 박근혜 징역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있고 정치가 이렇게 장난거리가 돼 있어. 이 정치인들의 합의로 인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건데 정치가 한쪽 바퀴 빠진 기차처럼 한쪽 날개 부러진 새처럼 오히려 유신정회 때처럼 그래서 국회의원은 지금 비등비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한다고 야당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명언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이런 명언 한 사람이 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여자 혼자는 애를 못 낳고 남자 혼자는 애를 못 낳는다. 남녀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애가 만들어진다. 남자가 너무 세고 여자는 그 반응이 없으면 안 되고, 여자가 너무 세고 남자는 반응 없어도 안 되고. 아니 무슨 마누라도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정치에도 여야가 있습니다. 남녀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상생, 합의, 견제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인데, 지지율이 높아도 건강한 기본 의회 체제에서 높은 것하고 세종시에서처럼 17대 1, 축구에서 17대 1이면 이거 말이 돼요? 이런 데서 지지율 높은 거하고는 달라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까 해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상재 선생하고 사상이 비슷하다고 보는 사람이고, 특히 그분은 법학을 해서 미독립선언서, 기미 3.1운동, 그리고 상해임시정부 그 건국 100주년으로 다 똑같은 말을 해서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건국이 내가 70인데, 이제 만 70이죠. 71세인데 건국 70년이 아니라 사실은 99주년입니다. 나는 그렇게 내 책에 저 책 5권에 그게 써 있어요. 그러니 저걸 대통령들한테 내놓겠어요. 3.1절은 뭐냐? 3.1절은 건국 발원일이다. 3.1절이 우리나라 건국일이 아니에요. 거기가 건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4월 11일 41일 2일 후 상해임시정부는 건국절이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임시라는 게 떨어지고 8월 15일 48년 8월 15일이니까 나라가 완성된 것이다. 그것이 정부 수립 완성일이다. 건국 발원 기념일,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 그 다음에 정부 수립 완성일. 이 모든 것의 씨앗은 조선은 가장 시급한 것이 교육이다 라고 했던 독립협회가 자라서 3.1운동이 된 겁니다. 거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여러 독립운동, 지역 단위로 소규모, 대규모, 중간규모 계속 있었으나 기미 3.1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대한민국 자주 독립, 이게 미독립선언서 정신하고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차이 없어요. 너나 없어요. 아무리 몸에 장애가 있고, 아무리 키도 안 크고, 아무리 부실하게 생기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 살으라고 내보냈으니까. 그 생명권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보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못 왔어요. 그것이 생명권입니다. 그건 타치 받으면 안 돼요. 간섭 받으면 안 되고 억압 받으면 안 되고, 그게 사형제를 자꾸 폐지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살 때 누구한테 종노릇하고 시달리고 농사짓고 힘들게 만들어 다 뺏기고 부익부 만들어주고 너는 점점 가난해지고 이렇게 종속되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유권입니다. 자유는 평등한 모든 국민의 생명권과 동등한 거예요. 이 정신이 바로 미독립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전에 인상학당 아이들 여기 와가지고 제퍼슨 기념관에서 그 독립선언서 4장까지 돼 있는데 그걸 희원이가 대표로 읽었었죠. 그걸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그거예요. 독립선언서가 그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걸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욕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 하나, 그 독립선언서는 영어로 돼 있어서 번역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해?
그러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노조가 그런데 근거를 하긴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만큼을 벌어서 너를 줬는데 이만큼 반은 못 줄 만큼 이만큼 줘? 그래서 너는 그걸 가지고 뭐 하냐? 다시 사람을 갖다 고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너는 부자로 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들어먹은 거나 같으죠. 김정은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항해서 아니야 대들고 물러가라 하고 머리 떼들고 할 수 있는 그걸 저항권이라 그럽니다. 그런 정신이 3.1 정신 김일독립선언하고 5등은 차에 조선이 독립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라고 하는 3.1 독립선언서 정신과 미 독립선언서의 정신과 촛불 민심과 이게 똑같아요. 이게 월남이상제 정신으로 저에게로 제가 지금 말하는 제 책은 그런 걸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누구 남자가 연애하고 그래서 많이 팔고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근본 정신, 나라가 잘 돼야 국민이 살기 좋아진다. 그러니까 미 독립 저거 이제 거의 다 만들었는데 이게 먼저 올라가려나? 그게 먼저 올라가겠네요. 바로 밑에 그게 들어가겠네요. 시간이 1시간이 된 것 같은데 거의 아직도 돌아가네요. 근데 이거 마감을 앉아가지고 한 5분이나 10분은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1시간은 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 지금 촬영이 된다 하면 빨간 글씨가 레코딩 중이라고 줄임말이 저기 있거든요. 지금 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치 이야기 하다가 말은 거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문득 내가 하도 그 뉴스 같으니까 저건 내가 만일 가게 된다면 전혀 현실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학문적으로 인성학당장이니까 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뭐 오라지도 않고 그 국물 마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추천하지도 않았고 장난으로라도 나를 추천을 해봤더라면 생각은 없진 않아요. 왜? 나는 그 코미디는 안 할 사람이니까. 만일에 내가 갔다면 나는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질문해서 답변 들어오는 거 보면 그가 3선이고 4선이고 5선이고 10선이고 난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런 것에 전혀 연연치 않습니다. 왜 연연치 않습니까? 그 사람 덕 볼 일이 없으니까. 나는 덕볼 아무런 뭐 뿌리도 없고 무슨 뭐 티끌만큼도 걸기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뭘 질문할까요? 정치는 왜 하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공부를 했느냐? 스승이 누구냐는 거. 그 스승에게서 배운 핵심을 말해보라. 지금 현재 정치의 현상에서 고쳐야 될 게 무엇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향후 또 정치를 계속해 나갈 텐데 정치 계획이 뭐냐?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영상을 찍습니다.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112명인가 그러니까 100몇칠만 가면은 하루 한 명씩만 와도 100인만 가면 다 만나볼 거 아니에요 거의. 그래서 그 영상을 다 찍어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간직하고 증거로 남깁니다. 나중에 이제 끝난 다음에 공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답이 질문이 뭐로 나오냐? 진실한 질문이냐? 그것이 입에 발린 질문이냐? 진정성이 있느냐? 그가 법학을 했던 정치학을 했던 과학을 했던 의학을 했던 무슨 박사가 다 5개든 5개든 내가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니 그 사람들은 인성학 박사는 아니에요. 인성에 대해서는 인간됨됨이 정치도 인간이 한다. 인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박사를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민주주의의 원론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질문을 하고 나가면서 이것은 영상이 찍히는데 내가 질문한 것은 누구에게 말할 테면 말하지만 말하지 않는 게 좋다. 왜? 질문을 받은 것을 영상을 녹화를 떠났으니까. 그렇게 하고 판단을 무엇으로 하느냐? 우선 인간성을 본다는 거죠. 인간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하나 가지고도 인간성이 나와요. 딱 보면 알아요. 척 보면 앱니다 이런 코미디가 있었는데 걔들이 뭘 알아? 인생 70년, 80년, 90년을 사는 사람은 입을 안 연다는 말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이 말해봐야 안 통하고 그거 이해도 못할 테고 들어먹지도 않을 테고 말하거나 뭐 그거 질문 들어오고 공격 들어오면 골머리가 아프거든. 왜? 말씨름하기 싫다 이게 귀찮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실력도 없고. 그러나 경륜이 쌓이면 압니다. 무슨 경륜이 쌓이면 합니까? 인성학에 대한 연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어때야 되는가? 그가 정치를 하든 그가 문학을 하든 그가 연애를 하든 축구를 하든. 손흥민 선수 아버지 이름이 손웅정입니다. 손웅정. 웅정이 할 때 손웅정이에요. 나는 손흥민보다 손웅정 씨에게 관심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기억 못하죠? 나는 그런 거 딱딱딱 들어와요. 오늘날의 손흥민이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손웅정이라는 그 아버지가 만들어냈어요. 박세리는 박세리 아버지 박준 뭐더라. 그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중학교 때부터 유성 골프장에 계속 와서 계속 골프를 치게 해서 골프 환경을 만들어준 건데 손웅정 씨는 국가대표 선수까지 한 분인가 뭐 그랬던 분이에요. 하여튼 그 사람 축구 선수예요. 근데 28살에 다칩니다. 다쳐가지고 건강이 뭐 이상 있는 건 아닌데 축구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짜리 손흥민이를 그때부터 축구 환경에 아버지가 길러낸 겁니다. 그러면 4학년 때부터 손흥민이가 지금 몇 살이요? 24살이요? 5살이요? 그럼 15년 동안을 아버지가 계속 기른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의 스토리다. 지난번 올림픽 때도 그레이트 김인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데 이렇게 해서 돌고 내려오고 저렇게 돌고 내려오고 하면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미국에서 그 아버지가 14년 동안 매일 운전사가 돼가지고 개를 뒷바라지 한 결과 올림픽에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을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애들이 잘 되려면 답은 그겁니다. 애비가 자라라.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잘해라. 복받게 해라. 그래서 어제는 우리 아들이 저 알렉산드리아라고 좀 멀어요. 페어팩스 지나서 거기에 안과에를 갔습니다. 그냥 평생에 이 컴퓨터에 글만 보니까 거기에다 음식을 미국 생활에서 그냥 뭐 잘못 먹었으니까 이게 지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니까 그게 유전병 아니거든. 실은 그거는 아버지가 술고래라고 아들도 술고래 되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은 들은 것보다 더 많이 드시고 다녔던 분이에요. 술을 안 먹잖아요. 체질이 안 되잖아요. 그런 체질로 안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어제 안과에를 갔습니다. 당뇨합병증 뭐 이러고 해가지고 눈에 핏발이 많이 서 그러니까 안과에를 갔어요. 미국에서 안과에 돈 많이 들어요. 아이고 그런데다가 이 카메라 나 하나 사줬지. 안과에 갔지. 내가 저 어떻게 되는 건가 저 하여튼 내가 보태줄 건 없고 참. 그래서 내가 그 며느리한테 한 말인데 며느리가 안과를 예약해 놓고 5일 됐나 그래요. 일주일 됐나 그래요. 낙심을 하는데 저 낙심할 일이 아니거든. 눈이 한쪽 안 보이니까 그 낙심하잖아요. 나도 이 더듬고 낙심해 본 적이 있지만 다 지나가고
또 그러다 괜찮아요. 사람 보면 계속 자기가 자기를 치료합니다. 낙심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낙심할 적에는 저게 애비 책임인데. 애비인 내가 한국 같으면 금식 5일 정도 하겠더라고요. 내가 딸한테 얘기했어요. 야, 오빠가 저러는데 저거 아버지가 기도해야 되는데 엄마는 뭐 기도 안 하고 해봤자 소용도 없어. 아버지가 기도해야 되는데 한국 같으면 내가 금식 기도를 며칠 한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다. 그리고 여기서도라도 할 수 있는데 했다 하면은 아버지가 금식을 하면 미국까지 와서 아들 때문에 금식을 하면 며느리나 아들이 그 심정이 어떨 거요 그거. 애들 눈치 보여서 그러니까 아버지 잘하셨어요. 아버지 미국에서 금식하면 오빠나 언니가 마음이 안 좋을 테니까 잘하셨어요. 그래서 금식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금식을 딱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어째 밥을 안 먹는가? 딱 그거 보면 알잖아. 신랑 실명될까봐 금식한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참 쓸데없는 짓 한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그래. 네가 금식한다고 되냐? 나오려고 하는데 어제 병원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뭐 실명한다. 근데 가기 전에 그랬어. 그 실명 아니라 즉사를 한다 그래도 끄떡도 하지 말고 와. 그거 절대 의사 말이 그거 절대 다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는 거다. 눈을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 속에 있는 거다. 성경에 보면 눈이 없다 그러니까 진흙을 발랐다. 그리고 저 실로암 문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다. 아니 진흙을 발라가지고 무슨 눈을 그런 눈이 떴어요. 장님이 눈을 확 떴어요. 아니 그 물에 가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는다고 눈이 밝아지고 눈이 뜨느냐? 뜨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 그걸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이 공기 속에도 물 속에도 음식 속에도 우리의 돌아가는 지구 속에 모든 치료약이 들었으나 의사의 협조를 받으라는 거지 의사가 다가 아니다. 진짜 다는 하나님이다. 죽는다 그래도 끄떡도 하지 말고 와. 하늘이 무너져도 괜찮으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를 잡아 비틀고 계셔. 이렇게 하고서 보내고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다행히 실명이기는 아니래요. 그래, 눈에 주사를 맞았어요. 보름 후에 와서 한쪽도 맞으래요. 한국에서는 레이저를 하던데 여기서는 주사 바늘을 놓대요. 근데 난 주사는 안 맞아봤네. 근데 레이저는 여러 번 치료했거든요. 난 눈이 더 좋아져 버렸어요. 나는 몇 년 전보다 지금 눈이 훨씬 좋습니다. 상당히 나빴었어요. 좋아지다 나빠지다 그래. 어쩐 이게 이제 금식도 끝냈고 갔다 와서 그래도 얼굴빛이 좀 살아나더라고요. 카메라도 도착을 했고 카메라 설명을 하고 전부 다 이놈은 또 일본 말로는 안 돼 있대야. 일본 말로 돼 있으면 내가 잘 아는데 또 영어로 돼 있대. 영어는 내가 단어를 모르는 것도 있고 뭐 잘 몰라요. 그래 그걸 이것저것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집안이 조금 무거움이 가라앉기를 내가 말했습니다. 너 금식을 하던데 금식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금식은 애비가 하는 거다.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기도해야지. 마누라가 기도하면 너 네 새끼는 누가 키우냐? 네가 굶고 너 신랑은 눈 어둡고 그러면은 너는 네 자식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신랑 눈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자식이다. 네가 잘 먹고 네가 건강해. 금식은 할애비가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있어서 안 했을 뿐이지 내가 금식하는 게 아니야. 왜? 부모는 다 부모의 죄야. 너 아버지 너 엄마가 어디 복받게 살았니? 우리 집이 복이 없는 집안이다. 단 이 두뇌의 복이 있다. 하나가 없으면 또 다른 게 있다. 다 그런 것이다.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자, 시간이 얼마나 간 거예요? 1시간 10분 70분을 찍었네요.
70분 찍은 것이 제대로 다 레코딩은 됐겠죠. 배터리가 생각보다 많이 가네요. 한번 더 끌고 나가봐. 하여튼 뭐 이 정도만 배터리가 안 떨어지고 가도 3, 40분은 믿어도 되겠구나. 알았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 11일, 한국은 몇 시야? 한국은 아유 순간 헷갈려. 여기는 새벽 3시면 거기는 낮 4시로군요. 황제 대표님 생일 축하하고 워싱턴 단상 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